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1판 대표 저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자, 1회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1번 문제는 생화학이고요. 2번 문제 보시면은 소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갈락토즈와 포도당 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흡수 방법에서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은 능동수동, 수송이었었고요. 능동수송 방법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나트륨하고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4번. 다음 3번. 10시간 공복 혈당이 128이었다. 이 사람에게 제공했을 때 혈당 상승폭이 가장 큰 음식은? 하고 물었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공복 혈당이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보는데 여기에서 100에서 126 사이에서 100 미만이면은 정상이고요. 126 이상이면은 당뇨예요.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사이에서 이미 128이 나와버렸잖아요. 당뇨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영양학인데도 이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128이면 이미 당뇨예요. 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떤 음식을 줬을 때 혈당 상승폭이 가장 크겠는가? 당연히 탄수화물을 찾으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쌀밥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4번이고요. 4번. 탄수화물의 생리적 특성에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단백질 전략작용이죠. 얘예요, 바로. 그래서 탄수화물이 충분하게 열량 제공을 해줘야지 몸에 있는 체단백질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백질 전략작용이다. 1번이고요. 영양소 운반작용은 주로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요. 단백질 수분 이런 것들이고, 산염기 평형 조절도 단백질 무기질. 1g당 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오히려 지질, 9칼로리.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 두 가지는 뭘까요?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그죠? 인지질, 콜레스테롤. 다음 5번. 저탄수,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1개월 동안 지속을 했대요. 1개월 이상. 이때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탄수 화물식을 하고 고단백, 고지방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결국 탄수화물이 부족되고 지방은 많았고 라고 하게 되면은 몸 안에 케톤체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케톤체가 많아졌었을 때 어떤 음식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느냐? 탄수화물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중에서 삼계탕, 고등어구이, 잡곡밥, 오믈렛, 연어 샐러드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나은 게 뭐겠어요? 잡곡밥이겠죠. 답은 3번. 다음 6번. 체중 감량을 해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대요. 이때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호르몬은? 하고 물었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혈당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혈액 속에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할 거 아니야. 다음 호르몬 중에서 누가 혈당을 높이느냐라는 거예요. 인슐린의 반대작용을 하는 제일 첫 번째 게 누구였어요? 글루카곤.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글루카곤. 다음 7번은 생화학 문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5문제 정도가 생화학 문제가 나와요. 바로 연달아서. 그 다음에 12번 문제부터가 이제 지질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질에 관련된 문제 보시면은 아이코사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개수 20개에 해당이 되는 20의 3, 20의 4, 20의 5에 해당이 됐던 것이었는데, 이거는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라키돈산이었었고요. 20의 5는 EPA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오메가6 계열이었었고, 이거는 오메가3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전구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리놀레산이었었고요. 이거의 전구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리놀렌산이었어요. 자, 리놀레산은 탄소 18개의 이중결합 2개, 얘는 탄소 18개의 이중결합 3개. 그래서 근데 보니까 리놀레산은 둘 다 필수지방산이잖아요. 필수지방산은 아라키돈산이 되는 거, 여기 에이코사노이드가 되는 것들의 전구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탄소 20개짜리 해당이 되는 이것들을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사이클린, 류코트리엔, 트롬복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거고, 아이코사노이드는 뭐 뇌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만약에 생식기로 내려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것을 국소 호르몬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을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탄소 20개짜리로부터 만들어진 물질들이에요. 아이코사노이드라는 거는. 자, 내분비 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얘가 틀린 거예요. 그죠? 그 위치 바로 2번 봐보세요. 합성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국소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얘가 정답이네요. 이거 맞는 거고. 세포막 인지질에 두 번째 지방산이 유리돼서 생산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인지질 같은 경우에 포스파티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지방산이 RCOO, RCOO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인산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인지질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든지 포스파티딜 에탄올라민이 붙어 있는 게 인지질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두 번째 지방산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것들로 작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두 번째 지방산들이 주로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거든요. 자, 이것도 참고로 봐 놓으세요. 두 번째 지방산들이 유리돼서 생성될 수 있다. 맞고요.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사이클린, 류코트리엔 등이 바로 아이코사노이드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들이에요. 맞고요. 탄소수 20개,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돼서 생긴 물질의 총칭이다. 맞아요. 20개의 3개, 20개의 4개, 20개의 5개. 20개의 3개는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 20의 4개는 아라키돈산, 20의 5개는 EPA. 이것들로부터 프로스타사이클린,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트롬복산이라는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이걸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혈액응고, 응고성 저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자, 답은 1번.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아니었어요. 13번. 인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지질은 그랬잖아요. 세포막의 주요 물질은 뭐라 그랬어요? 인지질.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지금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레시틴이잖아요. 1번이고요. 5번에 나와 있는 세레브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당지질이에요. 당지질이, 이거는 그 세레브로사이드는 당지질에 해당이 되는 거. 다음 14번.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판 응집을 저해해서 심혈관 질환을 억제할 수 있는 식품은? 하고 물었잖아요. 보통 생선기름 속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팜유, 코코넛유는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지방이었고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18의 1이었었고, 이건 단일 불포화지방산이었었고, 오메가3 계열의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주로 어유, 그러니까 대구, 간유. 답은 1번이죠. 다음 15번. 오메가6계 필수 지방산으로 대두유 등 식물성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필수 지방산은 그랬잖아요. 필수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6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은 누구다? 리놀레산이다. 자, 그래서 필수 지방산 3개 알아놓으시라 그랬잖아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그 중에서 바로 대두유 등에 들어있는 것은 리놀레산이에요. 2번. 16. 담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담즙은 세크레틴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콜레시스토킨인에 의해서 자극이 돼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최종 배설 경로이다. 맞아요.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요. 담낭에서 생성, 저장, 농축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담낭에서 저장, 농축이 되는 거고요. 췌장에서 95%가 재흡수돼요. 그래서 담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간으로. 그래서 장간순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소화효소로 작용한다가 아니라 유화작용을 돕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 문장들 잘 알아놓으세요. 담즙은 콜레시스토킨인에 의해서 자극, 그 다음에 담낭이 아니라 간에서 생성, 담낭의 저장 농축, 췌장에서 재흡수는 되는데 간으로 이동하는 장간순환, 그 다음에 유화작용 이렇게. 다음 17, 18, 19는 생화학 문제고요. 19. 성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영유아에게는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바로 뭐였어요? 히스티딘. 답은 5번이고요. 그러면은 자, 1회 모의고사니까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8가지가 있었잖아요. 8가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외웠던 게 먼저 가지 달린 아미노산부터 루신, 이소루신, 발린. 그 다음에 특히 쌀에서 부족했던 리신, 콩에서 부족했던 메티오닌, 그 다음에 페니랄라닌, 그 다음에 트립토판,
그 다음에 트레오닌. 그래서 저는 그냥 가지 달린 아미노산, 쌀콩에 부족한 거, 그 다음에 PT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저는 외웠어요. 그래서 8개에다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히스티딘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8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21번. 단백질 섭취가 장기간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케톤체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혈액의 pH가 낮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어야 될 알부민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면은 바로 수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세포 조직에 해당이 되는 조직 간질액으로 가서 넘어오지를 못해요. 고여있는 것을 부종, 못 먹어서 발생된 부종이에요. 그 다음에 체조직이 분해가 되면서 질소 배설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혈액 내 알부민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 교질 삼투압은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니까 혈액 내에 있어야 될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감소. 그 다음에 간에서 알부민 합성도 줄어들겠죠. 감소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 다음 22번처럼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페놀계, 크레졸계, 소독약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중독 방지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은 그랬잖아요. 독성 물질을 비독성으로 바꿔주는 물질이 황이었잖아요. 그럼 이 황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답은 뭘까요? 메티오닌. 그죠? 1번. 다음 2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표에서 옥수수 가루의 제1 제한 아미노산 값으로 오른 것은 그랬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소루신, 루신, 리신, 페니랄라닌,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이것들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자, 아미노산 표준 구성이 270, 306 숫자가 각각각이야. 옥수수 가루를 봤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어라? 제일 낮은 게 38이네? 38인가 봐.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이렇게 찾으면 안 되는 거고 표준 구성 물질 분의 옥수수 가루하고의 비율이 가장 낮은 걸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거에서 리신의 경우에도 봐봐. 270인데 얘도 270인데 얘 값은 몇이에요? 179. 그죠? 그 다음에 또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표준 구성 물질은 144인데 얘는 더 낮아. 117. 그 다음에 38 같은 경우에는 트립토판은 90을 갖고 있는데 얘는 38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로 찾는 것이 아니라 표준 구성 물질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자기하고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270에서 179 이거 계산한 다음에 해보시면은 얘는 66.3 정도가 나오고요. 메티오닌은 81.3 정도가 나오고요. 트립토판은 90분의 38을 계산해 보시면 42가 나와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제1 제한 아미노산 값이 42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답 중에 38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값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나와 있는 표준 구성 물질과의 비율로 보는 거예요. 됐죠? 푸는 방법.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90분에 얘는 38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해서 42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안 물어보고 옥수수 가루의 제2 제한 아미노산 값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으면 뭐가 돼야 될까요? 두 번째로 작은 거. 그렇죠. 리신이 돼야 되겠죠. 66.3이었던 리신. 나머지 것들은 표준 구성 물질보다 더 많은 것들이잖아요. 본인들이 100이 넘잖아. 얘보다 높은 건데 이거보다 낮은 것들 중에서 비율이 낮은 것을 찾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24번. 단백질의 선천성 대사 이상증과 유전적으로 부족한 효소 이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호모시스틴 요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스타티오닌 합성 요소가 부족된 거예요. 답은 1번이고요. 자,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 라제가 부족한 것은 수선화 효소가 부족한 것은 페닐케톤 요증. 3번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4, 5번 봐보세요. 루신, 이소루신, 발린에 바로 산화적 탈탄산 효소가 전부 다 부족한 것은 단풍당뇨증이에요. 됐죠? 루신, 이소루신, 발린 다 가지 달린 아미노산들이잖아요. 가지 달린 아미노산들의 산화적 탈탄산 효소가 부족한 것은 모두 다 단풍당뇨증이야. 그리고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라제가 부족한 것은 페닐케톤 요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호모시스틴 요증은 바로 시스타티오닌 합성 요소가 부족한 것이다. 답은 1번.
자,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니까. 자, 여기서는 페닐 케톤 유레아 같은 경우에는 얘는 페닐 알라닌 하이드록실라제가 결핍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단풍 당뇨증. 소변에서 단풍 시럽 냄새가 나. 이거는 루신, 가지 달린 아미노산이었던 루신, 이소루신, 발린, 네, 산화적 탈탄산 요소 디카르복실라제의 결핍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호모시스타티오닌 이건 나와 있으니까 호모시스틴 요증은 시스타티오닌 합성 요소다 라는 거. 그러니까 단풍 당뇨증은 루신, 이소루신, 발린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음 25, 26, 27, 28은 생화학 문제고요. 자, 29 에너지 영양소의 호흡계수의 산출 방법과 그 연결이 옳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호흡계수는 뭐냐? 라고 하게 되면 이거였잖아요. 내가 소비한 사용한 산소계수 분의 내가 이걸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생성된 CO2예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 대사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들어가서 6개가 나와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1인 거예요. 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단백질은 0.8, 지질은 0.7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 이렇게 먹었다라고 혼합식을 하게 되면 그게 0.85예요. 그럼 가장 맞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소모된 O2분에 생성된 CO2, 혼합식은 0.85, 4번. 30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김모구는 기초대사량이 1600, 활동대사량이 800으로 측정되었다. 이 학생의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계산식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일 소비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더하기 활동대사량 더하기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이잖아요.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값은 기초대사량 더하기 활동대사량의 몇 %예요? 10%. 그럼 곱하기 몇이 돼야 돼요? 0.1 이렇게. 만약에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면 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2400에 0.1이면은 240이잖아요. 그러면은 240이니까 결국은 2400에다가 전체 필요한 것은 240. 그래서 이 학생은 2640이 일일 필요 칼로리다. 조금 꼬아서 내면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걸 포함한 식이성 에너지 소모량 값이 포함한 값을 해서 전체 필요량을 계산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1번. 자, 31 이제 비타민 문제예요. 비타민 C를 식품이 아닌 보충제로 과다 섭취했었을 때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올 거 아니야. 필요량이 아니면은.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뭘까요? 신장결석. 수산이 자극을 해서 신장결석. 답은 2번이고요. 32번. 다음 영양소가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대사 과정은? 하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화학하고 영양학하고 관계가 또 굉장히 애매해요. 그죠? 생화학 문제 잘 들어놓게 되면은 잘 공부해 놓으시게 되면 영양학 문제 풀기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이 영양소 대사에서 티아민은 비타민 B1인데 TPP 써놓으세요.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TPP.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로 FAD.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NAD. 판토텐산은 코엔자임 A. 리포익 액시드 5개에다가 더하기 마그네슘까지 들어간 것이 바로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로 넘어갈 때 대사잖아요. 바로 EMP 경로에서 TCA로 넘어갈 때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로 넘어갈 때 대사에 필요한 물질들이거든요. 바로 에너지 생성이에요. 아, 생화학 문제가 또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1번. 자, 그 다음 33. 오스테오칼신에 있어서 우리 뼈의 오스테오칼신에서 카르복실화, 탄소를 줘서 뼈 튼튼을 더 도와주는 영양소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비타민 K예요. 오스테오칼신, 비타민 K. 다음 34번. 트립토판은 비타민 비복합체 중에 하나인데 유일한 정구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아신이 비타민 비복합체 중에 하나였잖아요. 유일한 정구체가 있었는데 바로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이것도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60개의 60mg의 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이었던 트립토판은 1mg의 나이아신으로
바로 나이아신은 비타민 B 중에 하나였었어요. B 복합체 중에 하나였었는데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과정에 누가 관여하냐 이것도 잘 물어봐요. 여기 과정에서 바로 비타민 B6에 해당이 되는 피리독스알 포스페이트가 있었을 때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잘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대사될 때 누가 필요하냐? 비타민 B6 이것도 물어봐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비타민 B6, 트립토판, 그다음 또 이것도 물어보는구나. 자, 이게 부족했었을 때 나이아신이 결핍됐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또 여기에서 이거 펠라그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4가지 D라고 해서 피부병, 설사, 정신질환, 사망까지 연결되는 거. 그래서 쭉 연결되는 거 한 번은 딱 정리해 버리세요. 트립토판, 나이아신, 펠라그라. 그 과정 중에 비타민 B6 이렇게. 그래서 34번에 2번이고요. 35. 결핍 시 거대 저가구성 악성 빈혈을 유발하는 비타민은? 라고 물었잖아요. 거대 저가구성 악성 빈혈, 거대 저가구성 빈혈을 일으키는 게 2개예요. 엽산과 비타민 B12. 그럼 답이 2개인가요? 그 중에서도 악성 빈혈을 유발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비타민 B12를 찾으셔야 돼요. 왜? 악성 빈혈은 바로 내적 인자하고의 결핍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적 인자의 결핍. 그러면은 내적 인자의 결핍을 유발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비타민 B12가 결핍됐을 때 바로 내적 인자가 없게 되면 비타민 B12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1번. 다시 정리합니다. 거대 저가구성 빈혈은 2개가 일으켜요. 비타민 B12와 엽산이. 근데 그 중에서 악성 빈혈을 의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비타민 B12로 간다. 왜? 내적 인자와 관련된 것은 비타민 B12 1번. 특히 그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은 수초, 뉴런,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뉴런에. 그러면서 한번 신경세포는 망가져 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악성빈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답은 1번. 36번. 비타민 E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은 그랬잖아요. 비타민 E는 항산화 기능을 하네. 적혈구 막이 깨지는 걸 막아주네. 그래서 용혈성 빈혈을 막아요. 그래서 얘가 결핍이 되면은 바로 적혈구의 용혈작용 깨져버려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식사요법에서 빈혈 파트에서 용혈성 빈혈 있었잖아요. 그때 비타민 E의 부족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예요. 답은 5번. 37, 38은 생화학 문제고요. 39번 보시면은 영양이 결핍된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게 근육의 심한 경련 증상. 자, 만성 중독, 경련 증상, 발작, 정신착란. 결핍이 우려되는 영양소는 사실 알코올 중독자는 많이 다 결핍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이걸로 인해서 발작, 경련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누가 부족했을 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굴까요? 마그네슘이에요. 우리가 테타니라고 해서 근수축이나 근육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칼슘 테타니도 있고 마그네슘 테타니도 있거든요.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가 바로 세포막의 안정, 신경 전달, 신경 안정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은 근수축, 경련, 발작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견과류예요. 그래서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코코아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콜릿 먹으면 마음이 릴렉스해져. 맞아요. 마그네슘. 다음 40번. 세포 외액의 주요 이온으로 포도당 아미노산이 들어갈 때 같이 관여하는 무기질은 뭘까요? 나트륨이겠죠. 나트륨 칼륨 펌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거죠. 우리가 세포가 있었을 때 세포 내, 세포 외 이랬을 때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세포 외에는 나트륨하고 염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세포 내에도 일부 나트륨 들어있고요. 세포 외에도 일부 칼륨 들어있어요. 아예 안 들어있는 건 아니야. 근데 비율이 여기에서는 10대 1의 비율로 들어있고요. 여기에서는 28대 1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이것도 한 번만 체크. 근데 그래서 나트륨은 호시탐탐, 수시로 나는 항상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이 나트륨이 근데 칼륨 안으로 세포 내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근데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써서 ATP를 이용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포도당 갈락토즈, 중성 염기성 아미노산이 들어갈 때 이 나트륨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41번.